어떻게 하면 이런 혼란한 속에서도 딱 갈피를 잡고 성공 투자할 수 있을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을 한마디로 좀 진단을 해라. 그러면 바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 속에서 그렇죠. 지금 힘겨루하면서 지금 뭐 관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도자들, 팔고 싶은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계속 시장 상황을 뭐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사고 싶은 사람들도 시장 상황을 지켜만 보는 그러다 보니까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장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자,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많이 다릅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 보는 것들은 12.16 대책 효과가 뭐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걸 보고 6주의 뭐 어떤 뭐 효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대책이 나오고 나면 한 6주 정도 지나고 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효과가 지금 이제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책이 효과가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시각이 있고요. 자, 또 하나 반대쪽에서 시장 쪽에서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대책의 효과가 뭐 있는 것은 맞겠지만 사실은 그 대책 효과보다는 오히려 그 대책의 반대편 쪽에 있는 풍선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을 어디 보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지금 강남 재건축 쪽의 시장만 보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지금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2.16 대책의 효과가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렇지만 또 비수도권 지역이라 이제 강남권 지역이라든지 또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풍선 효과가 크다 뭐 이렇게 서로 엇갈릴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겠습니다. 자, 또 시장을 바라보는 12.16 대책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공급에 관한 서로 논란이죠. 자, 지금 뭐 국토교통부든지 서울시든지 지금 정부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서울 안에 공급이 충분하다 이렇게 뭐 계속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공급이 충분하다는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뭐 김현미 장관도 얘기를 하는 게 이번에 이제 6월 말까지 이제 그 다주택자들 중에서 10년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주는 지금 정책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한시적인 배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한 12만 8천 명 정도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12만 8천 명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나온다든지 하면 충분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매물 잠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소가 좀 될 수 있겠고,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뭐 잠깐 나왔지만 지금 뭐 이번에 이제 표준주택 이제 그 공시가격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이제 단독주택 쪽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공시가격 땅값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표준주택들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올 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때문에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것들은 표준지 또 뭐 표준주택 이런 것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개별 공시가격들이 나오는 것들은 4월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4월 쪽에 가면 충분한 공급이 될 수밖에 없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매물이 없다는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은 실제 현장에 가보면 내가 사고 싶은 곳에 가면 정말 매물 잠김 현상, 정말 기다려야 될 정도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매물이 없다. 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자, 또 하나가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지금 2018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이제 정비사업 물량, 우리가 보통 재건축과 재개발을 보고 이제 정비사업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지금 거의 한 34만 가구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서울 시내 안에서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이런 정비 사업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항상. 자, 근데 이게 2026년이 되면 34만 가구가 갑자기 5만 가구로 뚝 떨어집니다. 2026년 후에는요. 자, 그러니까 지금 34만 가구가 거의 한 4만 8천 가구, 거의 5만 가구 정도로 뚝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7분의 1 수준, 거의 85% 정도가 갑자기
급격히 하락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특히나 지금 뭐 그 부동산 소유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신축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공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가면 갈수록 더할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기다리면 이제 급매물이 이제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이제 그런 논리들이죠. 뭐 12만 8천 가구 다주택자들 결국은 뭐 못 버티고 또 이제 공시가격 많이 올라가고 이러면 못 버티고 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쪽이 있는 거고. 자, 그게 아니라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결국은 아까 말한 또 그런 논리 때문에 버티기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만약에 계속 그 다주택자들이 뭐 중장기적으로 봐서 계속 버틴다면 이러다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요렇게 또 바라보는 시각.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과 정부가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시장을 해석하는 어떤 그 시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상반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매도자와 매수자들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 체크를 제가 해드렸고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매도자와 매수자 시장 이런 것도 있지만 신축이냐 재건축이냐 고가냐 중저가냐 자 이렇게 뭐 그 아파트 연령별로 또는 아파트의 어떤 가격별로 그렇죠. 이런 거별로 지금 또 혼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강남권 쪽에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세로 일부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지만 강남권 안에서도 신축과 비강남권 쪽에 지금 뭐 또 아파트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계속 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하락세다, 뭐 안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는 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지금 매매가가 3억 7천만 원 그러니까 한 45%가 지금 올라갔다라는 게 요거는 이제 입주 1년 된 이제 아파트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정도 된 아파트들이 한 거의 뭐 14억 5천 그러니까 45%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 1년 된 아파트들도 그렇고 아까 또 앵커 오프닝에서 나왔던 지금 올 상반기 중에 지금 입주하는 11개 단지가 있습니다. 뭐 그 안에 지금 한 11개 단지들이 봤더니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입주권 자체가 이미 거의 평균 한 4억 정도 이상 지금 올랐다라는 게 또 지금 이번에 또 발표거든요. 자, 어쨌든 1년 된 아파트든 이제 막 입주를 하는 입주권이든 평균적으로 거의 한 4억 이상 정도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오름세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뜨거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지역별로 보자면 지금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이제 그런 쪽의 지역들인데요. 자, 지금 구로 같은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노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도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금관구, 노도강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9억 이하들이 이제 많은 쪽이고 특히나 이제 이런 쪽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높은 상승률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 입주가 굉장히 많은 지금 강동 같은 경우에 엄청난 지금 입주 물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서대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북아현 뉴타운 쪽 그렇고 마포 쪽 아현 뉴타운 그러니까 새 아파트들이 포진되고 있는 곳들이죠. 자, 여기에다 지금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양천 같은 곳은 자, 강남 쪽의 재건축은 오히려 좀 하락세를 받고 있지만 목동 쪽의 재건축은 여러 가지 또 이슈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자, 지역마다 지금 너무나 지금 다른 이런 혼조세들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은 시장 전체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조금 넌센스한 이런 진단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혼조세 속에서 투자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좀 그 뭐 갈피를 잡을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일단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남길 것하고 버릴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자, 지금 8.2 대책 때하고 9.13 대책 때
뭐 이런저런 혼란 속에서 그냥 이렇게 던지셨던 분들 지금 뭐 제가 이제 세미나 끝나고 보통 상담도 이렇게 무료 상담을 해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후회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때 특히나 강남권 쪽이라든지 우량한 입지에 가지고 계신 것들은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거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1주택자들 신중한 상향 갈아타기. 상향 갈아타기는 늘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 신중이라고 해놨냐면 이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받는 게 내가 11.6 대책 이후에 이제 갈아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1년 안에 살고 있던 집 팔아야 되고요. 또 내가 새로 산 집도 1년 안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또 뭐 대출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시 못 올 기회가 올 한 해 펼쳐진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라면 무조건 직진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올 한 해 정말 로또 정말 큰 잔치제가 열린다고 해놨는데요. 자, 서울의 일반 분양 물량이 2만 800가구, 2만 가구가 넘어섰는데 이게 5년 내에 가장 최고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많아도요. 일반 물량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자, 특히나 지금 4월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려 4,800가구가 지금 일반 분양이 됩니다. 12,000가구 중에 지금 4,800가구나 되고 특히나 지금 이 안에 전용 면적 2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소형 평형대들이 대부분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둔촌주공은 반드시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꼭 반드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10월에 지금 개폴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1200세대, 물론 지금 상가 쪽하고 좀 불협화음이 있어서 정확하게 일정은 아직 안 나왔지만 어쨌든 가을쯤에 한 1200가구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수원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지금 과천 쪽에 지식정보타운까지 해서 이런 수도권 쪽에도 한 3월까지 약 한 5만 가구가 쏟아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체크해야 될 제가 3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자, 2월부터 청약이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융결제원 아파트2에서 했던 게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진행된다는 거. 또 하나가 입주 시에 시세로요. 감정가가 아니고요. 시세로 15억을 넘으면 잔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3월부터는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대단지 아파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1순위 2년 거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1순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